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육장입니다. 연일 섭씨 30도를 넘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특별하게 유의하시고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윤식 충북교사노조 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유 위원장님은 최근에 저희가 모시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6월에 만나서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예. 그래서 고 서희초 교사 돌아가신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새 이게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이런 참사가 자꾸 돼서 상당히 안타까운 이제 상황입니다. 요새 좀 방학인데 위원장님 방학인데 훨씬 상당히 좀 바쁘고 힘드시겠습니다. 어떻게 보내주고 계십니까? 예, 뭐 저희 노조설미자는 방학이 원래 없고요. 네. 최근에 그 서희초 선생님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저희가 상당공원 앞에서 분향소를 설치하고 고인을 추모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26일 날은 또 저희가 추모제를 상당공원에서 했습니다. 예, 뭐 그런 과정에서 또 제가 역할을 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날 이제 라이브로 중계를 했는데 26일에 청주 상당공원에서 충북도민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그때 교육감도 오고 청주교대 총장도 오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으로 보이는 분들도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날 비가 상당히 좀 많이 왔었는데 그래도 잘 추모식이 끝났습니다. 그때 추모식 상황을 한번 이제 되짚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6일간 분향소를 설치하고 네. 이제 도민들 분향을 받았는데요. 그때 저희가 생각했던 거 외로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찾아주셨고 지나가시는 또 시민 도민들께서 많이 오셔서 이렇게 같이 추모를 하셨습니다. 또 바로 옆에 얼마 전에 그 오송 궁평 지하차도에서 그 희생되신 분들의 어떤 분향소가 바로 그 도청 1층에 설치돼 있어서 자연스럽게 아마 분향하시고 저희 분향소도 찾아주셨습니다. 거의 한 500명 이상 되는 시민들이 다녀가셨고요. 그리고 뭐 조화도 한 100여 개가 공원 안을 가득 채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들께서 같이 애도를 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후원금을 뭐 뜻하지 않게 이렇게 받게 됐는데 거의 이틀 만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모아져서 이후에 저희가 선생님들의 교권 회복을 위해서 잘 쓰이게끔 저희가 지금 행사를 많은 부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번 26일 날 그 비 오는 중에도 추모제를 했는데요. 우리 테이라이브에서 또 실시간으로 유튜브 방송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선생님들께서 뭐 한 100여 분 도민들까지 해서 참여해 주셨는데 유튜브 방송 보시면 많은 부분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애도하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윤건인 교육감님도 당일 좀 이제 구설수에 오를 만한 일들이 있었는데 오셔서 그 고인에 대한 그 애도 표시와 그리고 또 선생님들의 교권 회복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비 오는 중에도 끝날 때까지 잘 지켜주셨고 이혁기 우리 총장님도 같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뭐 제가 정치인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뭐 이런 공식적인 행사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온 국민들 그리고 충북 도민들께서 정말 같이 애도하고 그런 추모제에 유력 정치인이나 이런 단체장들이 두 분 외에는 오지 않으셨다는 것들이 저는 조금 애석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 나름 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도민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이런 아픔들을 같이 좀 나눠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아쉬움이 들었고요. 저희가 그때 도종환 의원께서 자리에 참석을 하시고 싶었는데 국회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시고 또 우리 도종환 의원이 시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추모의 글을 보냈는데 제가 잠깐 짧게 좀 낭독해도 될까요? 그러시죠. 네, 아마 오늘 그 테이라이브 인터뷰 내용들을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는 내용이라 제가 좀 시간을 좀 할애를 부탁드립니다. 고 서희초 선생님을 기리는 추모의 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종환. 며칠 전 우리 모두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야만 했습니다. 임용 2년차 23세 꽃다운 나이의 교사 한 분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며칠 전 슬픈 마음을 안고 청주에 설치된 추모 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꼭 하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했습니다. 교사가 모욕당하는 학교에서는 어떤 아이도 존중받는 아이로 자랄 수 없습니다. 교권이 지켜지지 않는 수업 시간에는 어떤 아이도 바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사가 폭행당하는 교실에서는 어떤 아이도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면 아이들은 무관심의 강물로 떠내려가고 맙니다. 교사들을 울부짖게 만드는 나라는 미래의 아이들을 통곡하게 만듭니다. 교사가 교실에서 목숨을 끊는 나라에서는 어떤 아이도 살릴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얼마나 간절한 문제인지 다시금 되새깁니다. 오늘의 이 슬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합니다. 정당한 교육 활동이 보호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처음 교단에 설 때 가지셨던 꿈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당당한 교사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추모글을 남겨주셨는데 우리 도종환 의원께서 또 현직 교사 출신 국회의원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아무튼 많은 부분 우리 교사들에게 공감을 주시고 위로의 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제가 여러 커뮤니티 통해서 우리 의원님 추모의 글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종환 의원께서 선생님 출신이셔서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또 오송 참사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해서 또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이 겹친 것 같으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라이브로 중계도 하고 했습니다만 또 그 분향소에 쓰여진 방명록 이런 거 볼 때 좀 가슴 절절히 와닿은 글들이 상당히 저도 많이 와닿았고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제 현장에서 자유 발언했던 예비 교사, 교대 학생들, 또 현장 선생님들 말씀도 상당히 심금을 울렸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또 뭐 서울 집회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 이제 나를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현장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서희초 선생님의 어떤 사망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어떤 집단적인 우울감이나 그리고 공부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교사로 계신 분들의 어떤 집단적인 공감의 표시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학교 현장이 다 비슷한 처지에 있다는 것들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들 그 커뮤니티에 올린 글도 보면 그런 내용과 인터뷰가 많습니다. 나는 운이 좋아서 그렇지 나도 언젠가는 저 서희초 선생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악성민원 학부모들에게 얼마든지 우리가 잘못 걸려서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학계의 모습이다. 이런 의사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뭐 공통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에 반드시 우리 학교 현장을 정상적인 교육 환경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다수를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대책도 만들어지고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이제 논란이 확산돼 가면서 교권과 학생 인권이 이제 뭐 상충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도 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추모제에 보니까 어떤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선생님이나 학부모나 학생이나 동등한 인간의 권리로서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도 와닿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의 논란에서 교사 노조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온 게 학생인권 조례를 뭐 폐지 내지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잇따라서 또 교육부 이주호 장관도 학생인권 조례를 손봐야 된다 이런 식의 좀 약간의 헛발질 같은 핀트를 잘못 맞추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 학생인권은 지금 현재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 초등학교, 유초등, 중등학교의 그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민주화 시대 때 다녔던 학부형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민권의식이나 인권의식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자녀들도 인권에 대한 보장을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이게 진보교육감이 갑자기 들어와서 뭐 인권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조류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영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마치 보수진영에서는 인권조례 때문에 우리 교사들이 교권이 침해당했다라고 하는 약간 상충 개념을 보고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시각이다. 물론 저도 이제 김정은 교육감 취임 때 공약으로 내건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했습니다. 왜 반대했냐면 충분히 우리 교권들이 확보가 된 상황에서 인권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균등하게 그렇게 좀 제정이 돼야지 교권은 지금 체벌금지가 되면서 교권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인권을 먼저 대두하다 보면은 교사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현장의 의견들을 전달했는데 결국에는 여기 이제 그 당시에 보수단체들 반대가 특히 이제 기독교 관련 단체들 반대가 심해서 인권조례는 제정이 되지 않았죠. 근데 지금 7개 전국 타시도 지역을 보면 인권조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교권이 침해됐다거나 반대로 뭐 교권이 강화됐다거나 이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학생인권은 당연히 존중이 돼야 되고요. 뭐 우리 양 국장님하고 저 학교 다닐 때는 많이 맞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때는 뭐 체벌이라는 게 학교의 그냥 공통적인 문화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체벌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뭐 욕설 내지 고성을 질러도 다 이렇게 뭐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지금 선생님들이 많은 부분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요즘엔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체벌을 부활해야 된다 이런 좀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말이고요. 뭐 저희 기성세대들이 가졌던 예전의 감성 가지고 아이들 뭐 인권들을 제약하면서 교권을 살려야 된다 이거는 바르지 않다, 부적절한 거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이런 학생인권조례와 우리 교권은 서로 상충이 아니라 서로 함께 균등하게 상생하고 보완해가는 그런 관계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꾸 이념이나 이런 어떤 정치적인 진영 논리로 이렇게 접근해서 본인들의 어떤 그 정치적 이해관계들을 뭐 요참에 이렇게 좀 찾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좀 약간 불순한 그런 의도는 저는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학생인권에 대한 그런 논란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확한 핀트는 뭐냐면 악성 그 학부모들, 악성 민원 학부모나 아니면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학부모 그리고 정신적으로 아파서 선생님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일종의 그런 특단의 대책. 그 법률적인 어떤 개정이라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지 자꾸 학생인권을 갖다가 교권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딜하는 관계로 이렇게 봐서는 아니다. 이건 선생님들이 원하지도 않습니다. 예. 네. 네.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 때는 너무 많이 맞아갖고 저희 자녀들도 그럴까봐 걱정을 많이 한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게 과도하게 아이를 과보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 혹시 뭐 당하지 않을까? 뭐 그런 염려가 일각에서 제기될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공교롭게 그 도민 추모제가 열리는 날 윤건영 교육감이 이제 그 전날 교사들 대상으로 이제 특강을 했는데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1시간짜리 정도 특강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뭐 평범한 얘기였습니다만 교사는 예비 살인자다. 그러니 학생들의 이제 진로를 좌우할 그럴 사람이니 평소에 덕이라든가 이렇게 그 애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이런 강의를 했는데 유독 그 표현을 교사는 예비 살인자다 이런 말 해가지고 전국 뉴스를 탔어요. 그래서 사과는 하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 좀 강하게 말씀을 하셨죠? 예, 예. 저희가 그날 이제 기자 브리핑실에서 저희도 윤건인 교육감 공개 사과 끝난 후에 바로 저희 교사노조가 그 백브리핑을 했는데요. 우선 그 지금 서희초 선생님의 어떤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상당히 그 울분에 차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부적절한 그 언어 선택, 물론 이제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불순한 의도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교사들을 살인자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저격 같은 그런 발언은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쭉 모니터링을 해보니까요, 우리 윤건은 교육감께서 교대 교수로 재직 시에 그때 당시에 하셨던 워딩을 예전에는 나는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현직 지금 이제 일정 연수 받는 3년차 교사들도 이제 뭐 이런 워딩을 아마 똑같이 이렇게 되풀이하면서 우리는 교사들은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게 상당히 그 과중한 책무감을 가지고 이렇게 교사 생활해야 된다, 그런 취지였는데,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풀 스크린하고 풀 영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해당 부분을 쇼츠를 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우리 교사들하고 같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대부분의 의견들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었어요. 앞뒤 맥락도 물론 살펴봤을 때는 윤건은 교육감이 또 몇 가지 뭐 이렇게 수위를 뭐 시킨다든지 뭐 이런 발언, 그런 것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교대 교수님들이 뭐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그 오래된 강의 노트를 똑같이 또 그 시대에 맞게 지금 현재 선생님들의 정서에 맞게 좀 새로운 강의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전에 그 강의하셨던 그런 내용을 뭐 작년에도 똑같이 하셨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핫한 뉴스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윤건인 교육감 공개 사과를 요청했고요. 교육감실 면담 통해서 저희 교사노조 선생님들에게도 정중하게 사과한다. 그리고 추모제도 참석해서 이 뜻을 분명히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일단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왜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도 됐는데 말레이시아로 여행 간 거는 사과 안 하지 않습니까? 뭐 중간에 돌아오긴 했는데 그 청주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도 돌아가시고 뭐 했는데 비가 올지 몰랐다, 이렇게 이제 KBS 인터뷰에 하더라고요. 그 이후 한동안은 그 얼굴 안 비치던데 언론에. 뭐 그 이후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개인적으로 만나보셨습니까? 뭐 거기에 대해 뭐라고 하던가요?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교육관님 면담을 통해서는 그 발언에 대한 내용만 사과를 받고요. 뭐 가족 여행 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 당시에 얘기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또 듣고 또 이제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윤건인 교육감이 아마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교육감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셨고 이제 1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거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디자인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이제 뭐 공인 생활을 하면서 어린 자녀들과 이렇게 여름에도 가려고 해도 늘 일정이 있고 공식 행사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도 아이들하고 많이 못 다녔는데, 더구나 이제 교육감님도 충북교육계 수장인데 아무리 또 가족들하고의 어떤 그런 여행도 좋지만 이 큰 그 폭우를 앞두고 장마를 앞두고 간 거에 대해서는 좀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이제 오송초 선생님, 오송의 그 선생님이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애도나 이런 부분들도 좀 적절하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도 좀 시기도 놓치고 우리 윤 국감님 앞으로 조금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이 됩니다.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교권 침해나 교권에 관련된 얘기를 또 집중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인 교육감에 대한 얘기는 할 게 많으니까 차분하게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죠. 뭐. 자, 그런데 이제 교권이 이게 또 학부모 입장이 또 다르고 학생 입장이 다르고, 부모로 볼 때 그러면 도대체 뭐가 교권 침해인지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억울하다, 우리 애가 피해를 받으면 또 피해 봐서 억울하고, 가해자라고 하면 우리 애가 뭘 얼마나 잘못했냐,
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게 교권 침해인지 좀 알아들을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저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교권 침해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수집하니까 뭐 이제 몇만 건들이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는데 기가 막힌 것은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그 뭐 아이들끼리 다투고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말리는 과정에서 가해자, 피해자 학생들 양쪽에 이렇게 서희초 선생님 사건도 사실 거기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거기 학교 안에서 이제 그 학급에 있는 4명의 아이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약간 갈등이 심해져 가지고 그게 또 어른들 싸움으로 비화되고 하면서 그 선생님 결국에 이제 표적이 그 담임선생님한테 되면서 수십 통의 전화로 시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애들 싸움이 결국은 어른 싸움이 되고, 그렇죠. 거기 중간에 계셨던 선생님이 결국은 싸움을 중재하거나 말리는 역할이었는데 예. 왜 제대로 안 했냐? 그렇죠. 선생님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가해 학생은 왜 피해 학생만 두둔하냐, 또 피해 학생은 왜 적극적으로 피해 학생을 구제하지 않냐, 뭐 이런 방식의 교사들이 사실 이 상황에서는 물론 당연히 이제 피해 학생을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근데 가해 학생을 뭐 분리하면서 뭐 이렇게 뭐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가해 학생에게 뭐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큰 소리를 맞을 수 있는데 그 가해 학생의 감정을 정서를 학대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건 상당히 극단적인 경우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극단적인 일들이 지금 저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동학대는 지금 아동학대법이 문제가 뭐냐면 가정에서의 그 부모 잘못된 부모에 의해서 아이들이 학대당하는 부분들을 신고하는 법이고 처벌받는 법인데 이게 이제 기관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기관까지 이제 법상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학대라고 하는 국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학대라는 말은 정말 어떤 물리적인 폭력이라든지 정서적인 거 포함해서 그 수준이 학대 아닙니까? 예전에 그 뭐 일본 그 치하에서 일제 치하에서 우리 조선인을 학대한다는 그런 표현처럼 이것도 사실 같은 개념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만약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대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학교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사실 교사의 자질로 되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 갖다 지나치게 너무 많은 부분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이 법상 선생님들이 정서적으로 선생님들을 아이들을 좀 지나치게 뭐 지도했다. 정당한 교육 활동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은 아동학대법으로 잡아내는 거죠. 변호사를 대동하고 또 이 문제가 뭐냐면 학부모들이 아동학대를 신고를 해서 만약에 이게 무혐의로 나잖아요.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무고가 성립이 안 됩니다. 법상.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말고시 그죠. 네. 그러면 거짓말로 만약 신고를 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다 해도 아이들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부모들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일부 학부모들이 얘기했지만 아이들 얘기만 듣고 그걸 갖다가 무조건 100% 신뢰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는데 이거 조사하다 보니까 아이가 또 거짓말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법적 처벌이나 이런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법상.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말 그대로 가장 만만한 그 고소 대상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뭐 저 예전에 뭐 시민단체 활동할 때 그런 아픈 경험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아무튼 고소가 들어가면 뭐 자리에서 온전치 못합니다. 몇 개월 동안 수업이 배제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분리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 입증과 뭐 그런 그렇죠. 불려다니고 하는 건 본인이 다 알아서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정말 억울하게 물론 이제 일부 이것도 뭐 선생님들 극히 일부겠지만 선생님들이 감정 조절을 잘 못해서 뭐 학생들을 뭐 손찌검을 했다든지 아니면 욕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 있어서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아동학대 법으로 어느 정도 좀 정리됐겠지만 그거 외에 선생님들이 뭐 언어폭력이나 물리폭력 빼고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서 일어난 것조차도 무고죄로 아동학대로 이제 신고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시국에서 예. 걸면 그렇죠. 일단 이게 걸려들게끔 되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다. 예, 법적- 선생님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해도 그냥 신고를 하면 예. 아동학대로 조사를 받고 맞습니다. 불려다니고 만약 그게 억울한 게 소명이 되더라도 구제받을 수 없고 없습니다. 상대방을 무고로 걸 수도 없고. 예, 예. 그리고 이 아동학대법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개입을 그래요? 할 수 없고 지자체하고 경찰이 수사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동학대 신고가 됐을 때 교육청에서 그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리하죠. 어떤 법적 대응을 하기. 그래서 저희 그래서 교사노조 선생님들이 많이 가입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그나마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드리고 대응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선생님들이 저희 교사노조에 가입을 하시는 이유고요. 제가 왜 지금 말씀드리면서 좀 이게 업돼가지고 좀 이렇게 약간 감정이 좀 그런 상태냐면 수시로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선생님들에게. 얘기 들어오면 기가 막혀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게 해서 고소가 돼서 경찰서에든 어디든 오라가라 하면 수업은 수업대로 하고 갔다 오는 건 갔다 오는 것대로 하고 그렇죠. 조사받는 건 조사받는 것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에 선생님이 그 교육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경찰서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뭐 이번에 그 선생님처럼 발령받은 지 몇 년 안 되신 분들은 뭐 그래봐야 나이로 따지면 20대 초반이고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심적으로 고통이 심각하시겠네요. 그렇죠. 사회 초년생 선생님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야 뭐 이제 교직 경력도 있고 이제 연륜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담담하게 대하지만 정말 어린 선생님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하게 이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는 이 젊은 지금 20, 30대 교사들이 나도 서희주 선생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집단적인 공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한 선생님의 뭐 사망 가지고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 전체에 있는 선생님들의 문제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예. 그 제가 그 상당공원 그 분향소를 취재하면서 본 것 중에서 그래요. 거기서 느끼는 게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 분향소에 그 조화가 쭉 왔지 않습니까? 그날 따라 이제 비바람이 불어서 많이 이제 넘어지고 해가지고 더 이상 못 받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실명으로 뭐 어느 초등학교 누구라고 선생님들이 자기 이름을 다 붙였습니다. 그게 상당공원 분향소에 이렇게 쭉 이렇게 설 거라는 거를 아실 텐데 그 정도로 선생님들의 분노가 컸다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조문호수인 선생님들이 보니까 다 그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젊은 선생님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 거 보니까 이게 서희초 선생님과 내가 자신을 동일시하는 분이 많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충분히 느꼈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요. 그러면은 충북교육청, 서울교육청은 뭐 상담 전화를 하면 상담을 오면 상담실에 오게 하고 상담 대기실에 CCTV를 틀게 하고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충북교육청은 최근에 뭐 준비하는 게 있나요? 어느 교육청이나 뭐 다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교권 보호 그 장치는 다 있습니다. 저희 충북교육청에도 그 교권 보호를 위한 변호사 한 분이 계시고요. 청주교육청에는 4분이 계시고. 그래요? 얼마 전에 그 도의회에서 우리 교권 침해 당하는 법률 대응 그 예산 3천만 원을 우리 교육위하고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저 자초지경을 좀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이야기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3억도 아니고 3천만 원을 삭감한 저희가 뭐냐 했을 때는 적어도 이게 어떤 정당 간에 약간 좀 그 이해관계 이런 부분으로 많이 접근한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뭐 이거에 대한 좀 대응을 개인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변호사도 본인이 선임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자문단 33명을 변호사 33명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 박 의원께서 잘못 파악하시고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변호사 33명을 채용하려면 수억이 들겠죠. 근데 자문 위촉을 해서 33명을 직자적으로 바로바로 신속하게 법률 지원을 해준다는 예산을 3천만 원 올린 건데 뭐 이걸 삭감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도의원들 한번 우리 교육위원들 포함해서 정말 성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 지금 교권보호 지원팀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특히 이제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같이 동행해 준다거나 저희 우리 교사노조도 뭐 상당히 많은 부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뭐 이거에 대한 방안들은 나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뭐 윤교육감께서도 요번에는 그 3천이지만 그 다음에 3억 정도로 증액해서 선생님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저희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은 나름 이번에 생활지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얼마 뒤에 이제 시행령이 공포가 되는데 선생님들이 정상적으로 교육 활동을 했을 때 학생들 좀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특히 교육청에 좀 요구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어떤 교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지 많은 부분 좀 우리 교육감도 뭐 이런 그 단체장이나 아니면 관리자분들, 교장 선생님들만 면담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적용력 교사들, 그런 선생님들, 젊은 선생님들하고 좀 늘 소통하면서 현장의 어려움들을 항상 좀 모니터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교육감의 교장들은 자주 만나던데 예. 현장 그 교사들하고 자주 만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교육감이 배출한 제자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엄청 많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교대 교수였으니까 현장 교사들, 제자들하고 말씀을 많이 나누면 그 현장의 어려움을 금방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른 시도보다 더 낫고 더 현실적인 교권 보호 방안을 더 빨리 만드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서희조 선생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서울에서 보니까 보내주신 사진 보니까 뭐 이게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쭉 뒤에까지 해서 서울의 그 큰 도로에 많은 선생님들이 모였던데, 다음 주에는 세종에서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고요? 예, 예. 교사노조가 주최랍니까? 예, 예. 지금 저희 전국의 초등 선생님들 80%가 가입되어 있는 인디스쿨이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인디스쿨이요? 예,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스쿨 해가지고 독립적인 어느 기관이나 정부 뭐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지 않고 선생님들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그런 커뮤니티인데요. 이분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뭐 2년차, 3년차 된 선생님들이 후원금을 모아서 벌써 이제 이번 토요일 날 3차에 걸쳐서 집회를 광화문 쪽에서 하고 있는데, 정부 청사에 있는 쪽이요. 그럼 내일 광화문에서 예, 하고, 예. 내일은 3차고요. 네. 1차는 정확한 인원은 뭐 몇천 명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 2차 때는 3만 명. 3만 그리고 명. 이번에는 5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최 측이 이제 생각하기로는 이번 주에는 5만 명이 올 거다. 내일. 예, 예, 예. 내일. 근데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마치 그 예전에 그 촛불 집회, 네. 이제 낮에 하니까 이제 촛불 집회는 못 하겠지만 그 촛불 집회하고 비슷한 분위기를 많이 느꼈습니다. 예, 민초들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그 요원처럼 이 불길이 일어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요번에 선생님들의 어떤 집단적인 그 거리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 한국 교육계가 이제는 정말 심각하다, 위기다, 이런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4일 49제, 우리 고인 선생님 49제를 앞두고 계속 주말마다 아마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이제 대국민 메시지도 좋지만, 우리 학교 교육청을 관할하는 교육부, 네. 교육부에 직접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네. 저희 충북교사노조가 중심이 돼서 세종 집회를 네.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8일 날 오후 2시에 열게 됐습니다. 저희 교사노조는 다 그 브라인드 처리하고요. 노조에서 하는 것들은 알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디스쿨에서 하는 그 집회도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 단체, 특정인이 마치 집회를 주도해서 이게 마치 그 단체의 어떤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약간의 그 고인의 죽음을 뭐 좀 훼손시키는 그런 건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교사노조는 뒤에서 사부작 도와드리면서 후원하면서 버스도 저희가 충북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후원금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집회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참석해서 이조 장관 면담도 지금 요청을 오늘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건의서도 채택해서 저희 충북학부모연합회도 같이 하신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 정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달라.
이를 통해서 공교육을 좀 정상화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집회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8일 오후 2시에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예. 선생님들이 집회를 하겠다 이런 예,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많이 모이시겠네요. 예, 전국에서 또 그거는 아직 모이시겠네요. 모르겠는데 아마도 전국적으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주말 집회 못 가시는 분들은 아마 세종 인근에 있는 충청권 선생님들은 많이 참여를 하실 거라는 예상이 들고요. 요즘엔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런 고인을 추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집단적인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들 한 마음으로 그렇게 서울 집회도 참석하시고 하는 거 보면 아마 세종 집회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그리고 좀 뭐 곁가지 얘기이기도 하고 좀 신뢰되는 질문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스스로 좀 권익을 지켜야겠다. 예.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교사 노조에도 좀 노조원이 좀 늘었다는 보도도 많이 있던데 충북 교사 노조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조합원 가입이 정말 선생님들의 권익이라든지 우리 학교 현장의 변화나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모아져서 우리 조합에 가입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이번에 저희가 충북도 400명 넘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가입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인데 전국적으로 저희가 상급단체인 27개 연합 노조 연맹체가 있습니다. 교사노조 연맹. 네. 그 연맹에도 지금 10만 명이 넘게 가입을 했습니다. 예, 현재. 예, 그래서 저희가 뭐 다른 노조하고 이렇게 비교할 건 아니지만 다른 노조는 이제 뭐 가입률이 극히 적다고 하고요. 근데 저희 교사노조 연맹이나 저희 충북 교사노조도 상당히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 이런 가입이 고인을 정말 추모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육 현장의 변화를 위한 열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이런 선생님들 열망들이 더 뭉쳐져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조만간 이제 2,000명 정도 조합원들이 되면 우리 뭐 충북에 있는 선생님들이 뭐 약간 16,000명 되고 우리 초등 선생님들이 6,000명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는 초등생님들이 가장 많고요. 한 85% 정도 되고. 그래요? 그리고 조합원 선생님들 연령대가 20, 30대가 거의 90%입니다. 그럼 요새 좀 얘기하는 MZ 노조 성격이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MZ 세대 선생님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3, 4, 50대 선생님들도 많은 부분 관심을 가지고 가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등 선생님들도 요즘에 가입률이 부쩍 높아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우리 노조의 역할이 정말 현장에 기반해서 항상 선생님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학교가 뭘 요구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 노조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늘 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이제 바쁘신데 와주셨으니까 여러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하신 말씀도 맞겠습니다. 노조원들 그리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교육청 관계자님들 그리고 뭐 학부모님들도 이 현 상황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예, 네. 맞습니다. 또 그 학교에서 지금 방학이지만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한테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모두의 우리 도종환 의원 추모의 글을 좀 낭독해드리면서 제가 가슴이 또 먹먹해졌는데요. 우선 우리 서희초 선생님 사망으로 우리 선생님들 많은 부분 마음이 우울하시고 힘드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며칠 밤잠을 설쳤는데요.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위로의 마음을 나누고 싶고요. 더구나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대부분 다 지극히 우리 학교를 신뢰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을 항상 존중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극히 일부 정말 학부모님들이나 그리고 우리 아픈 아이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상처를 받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같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어떤 그런 진정성 있는 문화들이 학교에 좀 빨리 어떤 제도나 정책을 통해서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9월 4일이 이제 고인 49제인데 저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면 49제 하면 보통 탈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들이 이전에 교육부나 정치권에 강력한 교권부 대책을 수립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육부의 그 후속 대책 마련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날 집회도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대책이 그냥 미봉책이고 선생님들에게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은 사실 그동안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책은 정말 특단이라는 말처럼 특별한 대책들을 세워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우리 학부모님들 특히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수업이나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선생님들이 이런 집회나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지 선생님들 어떤 지극히 사적인 권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선생님들 교권 지키기 위해서 체벌을 부활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학교에서 우리 교육 전문가인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정말 아이들 사랑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을 우리 아이들에 온전히 쏟을 수 있는 그런 교실,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지극히 소박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이 점들을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여론몰이를 하는 분이 있는데 이건 누구 하나를 공격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올바른 제도나 정책을 만들어낸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육의 어떤 큰 변화나 이런 것들이 물론 아픔은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대전환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바라겠고요. 교육부나 교육청도 우리 현장 선생님들의 아픔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지극히 섬세하게 살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윤교육감님 이제 집권 중반 이제 들어오시는 상황인데 현장 선생님들 감수성 많이 좀 부족하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아래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말씀 경청하시고 그 선생님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살피시는 그런 성공하는 우리 교육감이 되시기를 진짜 충심으로 기대하고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